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최강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이제 오늘 이렇게 2.3%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다들 하루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요, 화요일 오후 6시 3분에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시장의 움직임이 되게 변동성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 자,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뷰를 가지고 좀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은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이슈들과 함께 상승에 나왔다 갔다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 버튼이 저에게 굉장히 또 큰 힘이 되는, 자, 이러한 버튼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약간 좀 좋지 않은 이런 이슈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이 원전 약간 좀 수주가 어느 정도 이제 슬로바키아행 수주가 거의 뭐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슬로바키아 원전이 여러분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 원전에 대한 수요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인 것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이 수주를 또다시 받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전에 이미 받아놓은 이 원전 수주들만 여러분들 하더라도 벌써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 회사의 매출액과 굉장히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수주를 충분히 받아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사실 이제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은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이런 전통 에너지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배척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AI 산업뿐만 아니고 요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좀 많이 밀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도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라는 게 만들어져야지만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으로 10조 달러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말이 10조 달러지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1경 4천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로봇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내비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애플까지도 여러분들 딱 나서게 되면서, 애플에선 또 뭐라고 했죠? 가정용 로봇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에 여러분들 반도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반도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뭐예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기차 사업에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반도체 등을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전력에 대한 소모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산업들이 모두 다 이 굉장히 많은 전력을 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AI 딥시크 쇼크가 터져버리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AI 훈련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개발하고 있었던 이 신재생 에너지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이걸 충당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도 안 되는데 그게 나중에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대로 개발을 시키되 전통 에너지인 석유나 여러분들 가스 이런 쪽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개발을 시켜가지고 이 에너지를 지금 다 갖다 써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산업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선 여러
여러분들 이 신재생 에너지 하나만 바라보면서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 민주당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약간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배척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 여러분들 폐쇄되어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를 또다시 한번 재가동을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걸 봤을 때는요, 이거는 지금 비단 미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나라로 계속해서 뻗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들 아직까지 종결이 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시아한테 이거 이제 슬슬 끝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거를 끝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을 모두 다 함락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여러분들 동부 지역을 완벽하게 함락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광산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철소라든지 이런 제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동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대로 함락을 시키게 되면 이 광산이나 이런 회사들을 확실하게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푸틴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푸틴의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연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바로 끝낼 생각이 절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러시아가 여러분들 이 동부 전선을 확실하게 이제 함락을 시키고 만약에 전쟁을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러시아에서 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가스에 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가스에 대한 공급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동부 지역을 만약에 뺏기게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요, 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걸 어디에서 이제 보충을 하려고 할 것이냐? 자,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이제 가스를 이제 흘려보내는 이 가스관이 항상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저기 뭐 서유럽도 가고 북유럽도 가고 남유럽도 가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예전에 이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를 몇 번 이제 빼돌리다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 이렇게 물어준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여러분들 요번에 동부전선을 함락을 당하게 되면은 요번에 이 가스관 가지고 또다시 장난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벌써 서유럽 국가들, 특히나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돈이 많은 나라들은요, 이미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가스를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했다가 또 이거 장난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좀 배를 타고 돌아와서라도 다른 나라에서 가스를 수입을 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점차 하나 두 개씩 여러분들 점점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이런 지금 에너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여러분들 에너지 발전소가 이 유럽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이런 지금 굉장히 많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유럽 국가에서도 이렇게 많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할 때 이거를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를 받아오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당연히 이번에 뭐 슬로바키아에서는 그런 원전 수주가 실패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슬로바키아 혼자만의 문제인 거지 유럽의 슬로바키아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원전 수주 금액은요, 다른 나라의 모든 원전 수주 금액과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원전 수주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받아오게 되면은 이거를 원전의 설계도 해주고요, 그리고 원전 건설도 해주고요, 그리고 원전 유지 보수 나중에 해체까지 다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다가 만약에 수주를 준다? 그럼 이런데 설계 따로, 건설 따로, 유지 보수 따로, 해체 따로 다 따로따로 수주를 줘야 돼요. 이러면 이게 사실상 그 과정에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이 원전 수주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나라로부터 원전 수주를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다라는 말을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어차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요는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프랑스로부터 수주를 받지 않고 체코가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수주를 이제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만 본다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유럽 국가 내에서 이 EU 연합이 굉장히 끈끈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제대로 못 받아갔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원전 수주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뭐 지금 중동 국가, 뭐 미국, 뭐 지금 거기 호주 이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잘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요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다 무시하죠. 아, 뭐 두산이 뭐 되겠냐? 뭐 두산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실히 뭘 해야 된다. 아, 저점 잡아놓고 내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갈 줄 아는 이러한 가치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여기서 영업이익이 깎이는 거는요, 이제 점차적으로 화력발전소 쪽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좀 낮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여러분들 수주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매출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서 앞으로 이 회사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사실상 지금 분할 매수하기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